자,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우리 한번 가보죠. 그리고 이 당시에 그리스는 이제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 나오셨겠지만. 어디였었다 그랬죠, 우리? 이제는 기병, 전차 중심이 아니라 보병 중심, 전차. 원래 전쟁은 전차전입니다. 우리 람세스도 한번 갈까요? 이집트 전쟁도? 한번 기회가 되면. 자, 기회가 되면, 우리 또 실장님 또 표정이 어두워지시는 거 보니까. 자, 이거 뭐가 되냐면은 이 팔랑크스 전투라고 그러는 건데,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어떤 정체가 이루어지냐면은 이 전쟁에서 이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는 얘네들 군대가 아주 독특합니다. 왜냐면 이게 다예요. 끝이에요. 무슨 군이 없다? 기병이 없었어요, 이 당시에. 왜? 그리스에 말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왜? 기병이 본격화되는 건 어디가 돼야 되느냐면요. 기병이 본격화되는 건, 이거 또 그려야겠네. 기병이 본격화되는 거는, 천천히 흥분하지 말고. 기병이 본격화되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 중국에서도 중국 애들은 기병이 없죠. 처음에 기병이 없는 게 아니라 어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징기스칸이 나와야죠. 기병이 나오려면 말이 뜯어먹을 풀이 있어야 되죠. 초원지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아까 내가 다시 한번 그리고 이태리 반도, 발칸 반도. 앞으로 여러분 그림 많이 보실 겁니다. 여기가 이제 아테네 스파르타 있잖아요. 여기가 초원이죠. 이 초원 이름이 바로 뭐다? 마케도니아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나와야지 본격적인 기병 전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는 기병이 별로 없어요. 초원지대가 없기 때문에 말을 키우기에 부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보병이죠. 정리되셨죠? 보병입니다. 보병 중심이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뭐가 이루어지느냐? 얘네들이 전부 다 두 번째 얘네가 그래서 기병이 없고요. 두 번째 특징은 군병이 없어요. 화살 쏘는 군인이 없습니다. 왜? 비겁하다고 생각해서? 네? 전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왜? 뭐가 이루어지냐면 밀집 대형이죠. 그리고 얘네들이 전부 다 뭘 들고 있습니까? 방패. 우리 한번 가보세요. 궁병하고 얘네랑 싸운다고 생각해 봅니다. 원래 이론은 그런 거예요. 전쟁에서 보병, 궁병, 그 다음에 기병 있으면 먹이사슬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할까요? 궁병하고 기병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말 타고 오는데 화살 쏘잖아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는 궁병은 기병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병은 뭘 잡는 거예요? 보병 잡죠. 보병들이 걸어오고 있는데 기병이 말 타고 착 들어와 버리면 괜찮아요. 완전 쑥대박 나요. 쑥대박 나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아니 보병들이 이렇게 쫙 칼 들고 야 덤벼라 한대요. 말 타고 와서 탕 쳐버리면 그냥 죽잖아요. 아니 우리도 나중에 배우겠지만 청나라 기병이 들어왔을 때 우리 보병 괴멸당해요. 전쟁 한번 못 해보고. 그럼 거꾸로 궁병은 누가 잡겠어요? 보병이 잡는 거예요. 왜? 방패가 있잖아요. 얘는 방패가 없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방패 왜 들고 다녀요? 폼으로? 방패 왜 들어, 이거. 화살, 제일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영어, 저 나중에 하면 돼. 근데 그 가능한 얘기도 하고 틀린 얘기도 한 건데, 제가 말하지만, 제일 웃긴 게 뭐냐면, 삼국지나 뭐 이런 영화 보면, 탁 장수가 갑옷을 딱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화살을 탁 맞고, 으악! 하고 죽어요. 아니, 그럼 갑옷을 왜 입었어? 아니 코미디도 아니고 갑옷을 왜 입어? 화살 맞고 죽을 거면. 그럼 도대체 갑옷을 뭘 막으려고 하는 거야? 돌멩이? 뭐 표창? 군대에서 표창 갖고 싸우나? 싹다 표창? 아니잖아요 여러분. 화살을 잡으면 물론 나중에 이제 화살은 또 그 갑옷을 뚫기 위해서 더 강해지지만 기본적으로 갑옷을 입는 이유는 화살을 막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이 갑옷을 뚫을 수 있는 건 뭘 것 같아요? 창이에요. 창. 제일 무서운 게 창을 이렇게 해서 휙 던지면 무게가 있잖아요, 창에. 그래서 창이 던져서 창을 쿡 맞고 여기서 뚫려서 죽는 건 그거는 갑옷을 입고 죽더라도 그건 영화입니다. 영화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이해 가시죠? 어떤 부대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네. 오케이? 이해가 됐죠? 정리가 됐습니까? 그럼 왜 저렇게 가느냐? 그리스에 뭐가 없다 그랬어요? 기병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병하고 궁병만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보병은 누굴 잡는 거예요? 궁병 잡는 거예요. 화살 쏩니다. 방패 맞고 있다 쫓아가서 그냥 쭉 찔러버리면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궁병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는 보병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누가 봤을 때에는 나중에 쳐들어오는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좀 있으면 페르시아가 보면은 진짜 귀여운 거죠. 이 새끼들은 군대도 아닌 거야. 무슨 군대가 기병과 궁병이 없어.
보병 하나밖에 없는. 야, 이 새끼들 진짜 단순 무식한 군대구나라고 평가하는 게 페르시아 군대입니다. 정리되시겠죠? 그러면 얘는 보병이죠? 그럼 이 보병은 어떻게 강화돼야 되겠어요? 보병끼리만 전쟁을 하는 거예요. 화살이 없다고 그랬죠? 네, 화살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갖고 싸우는 거예요? 화살이 없으니까. 창. 네. 무기는 창이에요. 칼하고 창. 어느 게 이깁니까? 어느 게 내 창 갖고 있고 얘는 칼 갖고 있어요. 고맙지 뭐. 있으면 죽잖아요. 알겠죠? 근데 칼 가진 애가 창 가진 애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창을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돌아가서 찌르면 되잖아요. 그렇게 못하게 하는 방법 뭐가 있어요? 창을 하나, 둘, 셋, 넷, 5개가 한꺼번에 쭉 가면 어디를 피해요? 못 피해죠, 이해가요? 쉽게 말하면 칼 1대1로 칼 가질래, 창 가질래 이 싸움은 해볼 만하지만 5대5로 칼과 창을 가진 사람이 만나면 무조건 창이 이긴다는 거죠. 이해가세요? 되게 재밌는 거예요, 전쟁사가. 그죠? 칼 하나, 창 하나가 뒀으면 내가 이렇게 축 찌르면 얘가 싹 피해갖고 와서 딱 칼로 창을 축 찔렀더니 씩 피해갖고 와서 칼로 와서 딱 찔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10명 칼 갖고 나도 10명 창 가졌으면 창을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10명이. 그럼 창과 칼 가진 애들이 뭐래요?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창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면 자, 이제 그러면 창을 하다 이 창이 짧아야겠어요? 그러면 점점 길어지겠어요?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을 길어. 자, 두 번째. 창을 이렇게 찌르죠? 자, 창은 내가 뭘 뚫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갑옷도 때론 뚫을 수 있다고 그랬죠. 정리됐죠? 그럼 뭐로 막아야 돼요? 방패. 그래서 이 부대가 한 손에는 방패, 한 손에는 창을 들게 되는 겁니다. 정리되겠죠? 그게 그 유명한 그리스의 팔랑크스라는 진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건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가야겠죠? 그래서 뭐가 되겠느냐? 왼쪽으로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방패. 그럼 오른손으로는 창을 들고 나가는 전투입니다. 자, 재밌는 건,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방패예요. 자, 이게 방패고, 자, 방패고, 이게 창을 딱 이렇게 듭니다. 자, 내 몸의 약점은 왼쪽이에요, 오른쪽입니까? 이쪽은 맞고 있죠. 그럼 이쪽이 약점이죠. 자, 그럼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방패가 이렇게 큽니다. 그럼 옆 사람의 약점인 오른쪽을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 군대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단결력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신뢰죠. 그래서 이 그리스 부대는 재밌는 게 대장이 있지만 대장은 어디 있겠어요?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구성원의 한 명에 불과해요. 굉장한 평등주의죠. 왜? 대장도 쫄병의 옆에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평등한 그 평등주의적 사고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리되시겠죠? 그래서 서로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진하는 겁니다. 그럼 저쪽도 이게 와갖고는 해갖고 이게 여기서부터 저 뒷줄까지가 16줄입니다. 16줄. 그래서 16줄 해갖고는 창을 뻗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투가 되게 재밌는 게 우리 영화 보면 막 그러잖아요. 막 들어가갖고 뭐 싸워요. 개지랄 하지 말고. 그건 영화에서나 그러는 거고. 그건 똥대가 같은 소리고. 실제로 영화에서는 조지 오웰 있지 않습니까? 우리 1894가 쓴, 동물농자 쓴. 근데 그 친구의 그 카탈로니아 찬가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 감동 있게 봤는데 거기에 이제 보면 오웬이 그 스페인 내전에 전투에 참여하는데 전 늘 그게 궁금했거든요. 총을 맞으면 어떻게 될까, 사람이. 그럼 우리 영화에서 보면 총 맞으면 어떻게 돼요? 뭐 이러잖아요. 아, 진짜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다큐멘터리 보고 알았어요. 다큐멘터리 보니까 총 딱 맞으면 그냥 꼬꾸라지더라고요. 예. 그 복싱에서 주먹 맞으면 그냥 탁 쓰러지듯이 그대로 쓰러지는데 총을 맞았을 때 제일 어떤 느낌이 들까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조지 오웰이 목에 관통을 당합니다. 총을. 오케이? 근데 오웰이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 뭘 것 같습니까? 아, 저 깜짝 놀랐어요. 옆에 사람이 다가옵니다. 부상병 이제 치료를 해주려고. 그죠? 오해라고 해서 왔겠죠. 맨 첫 마디가 뭐냐? 물론 목에 관통을 당해서 말을 못하는데 처음 나온 게 내가 어디 총 맞았지? 너무 재밌죠. 모르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총을 딱 맞는 순간 맞았다는 건 아는데 어딜 맞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야, 너무 신기하더라고. 끝내주죠. 네.
그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조지 오웰이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 줄 알아요? 뭐 아내 생각 뭐 이런 게 아니라 말해주겠죠, 얘가. 목에 관통됐어! 라고 한 거죠. 그 순간 목에 관통되면 일반적으로 살아요, 죽어요? 죽죠. 그때 맨 처음에 떠오르는 게 오웰이 뭐라 하냐면 2분 더 살 수 있겠구나. 의학상식이 있는 친구니까 목에 관통을 당하면 내가 2분쯤 더 살겠구나. 이걸 딱 말하는 거야. 야, 정말 이 전쟁의 비참함이란 말할 수도 없는 거지만 하여튼 이 전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투가 서로 전쟁으로 와서 이쪽이 이쪽만 있는 게 아니라 저쪽도 똑같은 대응으로 오는 거죠. 네, 저쪽도 똑같은 대응으로 와갖고 서로 쭉 들어오는 겁니다. 쿵쿵쿵쿵쿵쿵 축축축 와서 이제 거리가 나가면 참 긴 놈들 있는 게 좋은 거죠. 예. 근데 이제 길면 좋지만 무거워서 못 들잖아요, 저 창이. 그러니까 그 한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너 훈련을 많이 받아야겠지만, 그건 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와갖고는 이제 퉁 찌르면은 방패를 막는 거죠. 서로 쭉쭉, 그러니까 이 군대가 보면 전쟁하는 거 보면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막 광개토대왕이 말 타면서 막 칼 베고 이런 멋있는 장면이 아니라 웅웅 와갖고 쿵쿵 쿵쿵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진짜로 저 쿵쿵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몇 시간이나 싸웠겠어요? 이거 체력전입니다. 전쟁이 아니라 체력전이에요. 갑옷이 30kg쯤 나갑니다. 이것도 20kg쯤 나갑니다. 이해 가시죠? 네. 이 얘네들 그리스 옛날 이거 영양 상태가 지금처럼 크지가 않아요. 요만한 친구들이 와갖고는 유럽 남부 애들이잖아요. 원래 자른기도 하지만 거기 옛날엔 영양 상태가 이러지 못하니까 진짜 요만한 친구들이 와갖고는 30kg짜리 갑옷을 입고 20kg 창을 들고 하면 그거 여기 와갖고 이거 서로 이렇게 찌르면 이게 처음에 이게 창으로 딱 찌르면 방패로 못 막을 수 이게 딱 돼 있으니까 다 막히겠죠. 서로 방패 위에다 계속 창 찌르고 있는 거예요. 한 요 정도 거리를 두고 계속 찌르는 거예요, 이게. 그럼 누가 이기는 겁니까? 방패 들고 있는 계속 들고 있는 놈이 이기는 거라니까. 그죠? 나중에 한 놈이라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방패를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 나는 살아야겠으니까 너는 좀 미안하다 하면서 내 쪽으로 조금 더 옮긴 거예요, 방패를. 그럼 옆에 얘가 찔러 죽잖아요. 그럼 얘가 죽으면 이 옆도 비죠, 순식간에. 그러니까 저게 웃긴 게 처음 만나갖고는 전사자가 없어요. 1시간, 2시간 동안 전사자가 없이 계속 이렇게 창을 코미디라니까 쿵쿵 찌르고 있는 거야, 이게. 쿵쿵쿵쿵쿵쿵쿵쿵 이러다가 이거 도저히 방패들 힘이 없는 거야, 체력이. 그리고 창도 더 이상 힘들어서 못 찌르겠어. 근데 제가 찔렀을 때 내가 이렇게 옆에를 막아주다가 힘이 들어갖고 이렇게 옮긴 순간 여기가 비잖아, 오른쪽이요. 그래서 저놈이 찌는 거 얘가 죽습니다. 그럼 얘가 죽으면 바로 얘도 확 죽죠. 그래서 한 명의 사상자가 나는 순간 연쇄적으로 그 부대가 전멸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면은 전쟁에서 일정 시점까지는 사상자가 없어요. 그러다 일정 시점에 사상자가 발생하면 재밌는 건 어떻게 되죠? 한쪽만 전멸하는 거예요. 한쪽은 안 죽고. 전쟁하고 나면 한쪽은 4명 사망, 6명 경상 이런데 나머지 한쪽은 6,000명 전멸. 이게 전쟁인 겁니다. 굉장히 재밌는 전쟁 형태죠. 그럼 이 팔랑크스의 그 기본적인 우리 대단히 하는데 약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게 기본적으로 2가지 약점인데 뒤에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만. 몇 가지가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데 이게 이제 쉽게 표현하면 제가 우리나라 이 당시에 우리나라는 아예 없구나. 없는 건 아니지만 고조선 시대니까. 고조선 시대라 그러면 하여튼 뭐라 표현할까? 저는 이런 군대가 100만 군대가 쳐들어와도 한 10,000명만 있으면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별 무장도 없이. 뭐만 있으면. 성. 공격은 못할 것 같지만. 이 군대가 할 수 있는, 여러분, 성이 있어요. 성이 여기. 캐슬. 밑에 내가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뭐가 무서워요? 와서 성을 갖다 칼로 찌르고 있을 텐데. 그냥 안 있으면 되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는 공성전을 못해요. 이 전투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왜 저런 전법이 나오게 됐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공성전을 못해요, 이거는. 성을 무너뜨리는 전쟁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성은 어떻게 함락시킬까요? 성을 함락시키는 방법. 그러면 거꾸로 적에 나오는데 서로 성져서 버틸 생각 안 했겠어요? 네, 포위해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전법은 딱 하나입니다. 이 당시에 공성전이라는 건 전법이 없어요. 다 포위해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니네 굶어 죽을래 나오려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배고파서 나오면 그때 찔러 죽이는 거예요. 뒤에 가면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하여튼 이게 하여튼 이 공성전이, 이게 왜 그러느냐면, 우리 뒤에, 우리 이러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배울게요. 우리가, 이 그리스하고 그 다음에 누가 싸웁니까? 우리, 누가 싸우죠? 페르시아가 싸우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좀 우리 다 알지만 누가 승리합니까? 그리스가 승리하죠. 그럼 그리스가 승리하고 나니까 이때 동맹을 맺었었단 말이에요. 아테네하고 누가 동맹을 맺습니까? 스파르타가 페르시아가 쳐들어오니까 동맹을 맺죠. 이 동맹 이름이 바로 무슨 동맹? 델로스 동맹이 되는 거고요. 델로스 동맹을 맺어서 오케이? 어디를 갖다 박살냅니까? 페르시아를 박살내거든요. 근데 페르시아를 박살낼 때 아테네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가 강한 나라입니까? 수군이 강한 나라고 스파르타는 뭐가 강한 나라입니까? 육군이 강한 나라죠. 그러면 육지에서 싸우면 누가 이기는 거야? 100%. 스파르타가 이기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건 성이 필요한 나라는 어디예요? 아테네가 필요하겠죠. 얘는 필요 없지, 성이. 왜냐면 아테네가 쳐들어오는 거는 어쨌든 붙는 건 육지에서 붙는 거 아니야. 바다에서 안 싸우면. 근데 아테네는 육군이 형편없으니까 오면 우리 육군으로 가서 조지면 되잖아. 이해 가시죠?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요? 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 아테네는 성을 쌓아놓고 스파르타의 침입에 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페르시아와 2차 페르시아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아테네를 갖다가 정복을 합니다. 그럼 이 성을 가만 놔뒀겠어요? 다 부셨겠어요? 다 부셨죠. 근데 어쨌든 2차 페르시아 전투에서 페르시아를 괴멸시키게 하는 건 살라미스 해전에서 괴멸됩니다. 누가 괴멸된다고 그랬어요? 페르시아. 살라미스 무슨 전에서? 해전에서 괴멸되거든요. 그럼 어쨌든 승리를 거둔 거는 페르시아랑 싸워서 결정적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건 육군이에요, 해군이에요? 해군이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300의 멋진 왕 레오디나스 있잖아요. 스파르타가 협곡을 지키면서 영화 300 보셨죠? 장렬히 다 전사합니다. 스파르타의 주력 부대가 없죠. 아테네 해군이 승리했죠. 그럼 전쟁 딱 끝나고 났어요. 델로스 동맹은 가만히 계속 되겠습니까? 깨지겠습니까? 델로스 동맹이 깨지죠. 델로스 동맹이 깨져요. 그러면 딱 누가 보더라도 이제 누가 더 힘이 세 보입니까? 아테네가 더 힘이 세 보이죠. 주력군, 그죠? 레오디나스 왕하고 주력 300 죽었죠? 해전에서 승리가 얻었으니까 아테네의 그 해군력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아테네가 힘이 더 세집니다. 자, 공동의 적을 갖다 조지고 나면 둘이 사이 좋아져요? 나빠집니까? 나빠지죠. 그래서 둘이 전쟁이 붙습니다. 그 전쟁 이름이 그 유명한 바로 펠레폰네소스 전쟁이 되죠. 그럼 이 펠레폰네소스 전쟁이 터졌을 때 누가 보더라도 누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테네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죠. 왜? 근데 아테네가 걱정하는 건 딱 하나 뭐다? 육군은 누가 더 세다? 스파르타가 더 세죠. 그래서 스파르타가 자 어쨌든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나서 전쟁은 재밌는 겁니다.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나서 아테나 스파르타가 아직 동맹군이죠. 그래서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 협약을 맺습니다. 근데 누가 보더라도 아테네가 이제 힘이 많이 세졌잖아요. 근데 아테네도 스파르타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동맹을 맺을 때 아테네가 뭘 약속해 주냐면 우리 성 안 만들게. 왜? 스파르타가 와서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쟁하고 나서 성 만들어 버리면 이미 누가 힘이 셉니까 이제? 아테네가 힘이 세죠. 네. 그럼 성이 없어야지 그래도 스파르타는 그나마 육군 데리고 가서 아테네를 조질 수가 있잖아요. 이해 가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아테네가 스파르타한테 성 안 만든다고 약속을 합니다. 고마워 하고 스파르타가 동맹에 참석을 한 거예요. 전쟁이 이기고 나서 사이가 나빠집니다. 아테네가 무슨 짓 했겠습니까? 네. 밤에 몰래 성을 쌓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성 안에다가 온갖 음식과 물자를 다 갖다 놓습니다. 물자는 수군, 무역했잖아요. 엄청 물자가 많죠. 주변에 동맹군 엄청 많죠. 아테네는 뭐라 판단했냐면 스파르타 육군이 들어와서 포위를 할 거 아닙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그럼 그것만 버텨내면 이건 거꾸로 누가 물자가 없기 때문에 스파르타가 물자가 없고 각 곳에서 오는 응원군과 지원군에 의해서 스파르타가 괴멸될 거라고 모든 사람은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딱 보니까 성곽이 지어진 거야. 스파르타 애들이 돌아버리죠. 아니나 다를까 아테네가 전쟁을 선포합니다. 스파르타는 죽기 살기로 아테네의 성을 공성하러 들어옵니다. 아테네는 씩 웃죠. 왜? 저 팔랑그스는 성 끝 하나 못 건드니까. 그리고 성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식량과 자원을 미리 준비해뒀습니다. 물자가 풍부하니까. 씩 웃는 거죠, 성 위에서.
그러다 더 여유를 부립니다. 아테네 모든 시민이여 성 안으로 들어와라. 충분히 머무를 수 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의외로 스파르타가 승리를 합니다. 왜요? 이게 너무 재밌죠. 왜? 성 안에 너무 많은 사람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해되죠? 스파르타의 모든 사람을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장기 체류를 하다 보니까 전염병이 번집니다. 그래서 아테네 안에 전염병으로 인해서 괴멸을 당해요, 성안이. 그래서 스파르타가 지키고 있는데 스파르타는 자기네가 질주하는 거예요. 근데 아테네가 스스로 백기를 꼽고 항복을 합니다. 역사는 그래서 재밌습니다. 그래서 스파르타가 패권을 차지하게 되고 또 그 다음 얘기는 또 우리가 2탄에서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정리되셨죠? 자, 이 팔랑가스 두 번째 작전 뭐겠습니까? 그리고 창을 앞으로 이렇게 쭉 내리고 있습니다.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 여기 있으면. 하나도 안 무서워. 여기 있으면. 너무 웃겨. 여기 있으면. 이해되죠? 그래서 팔랑그스는 전진 공격밖에 못해요. 맞잖아요. 이게 딱 옆에 끼고 방패 끼고 앞으로 이거 공격. 어머 옆에서 찌르네 죽어야겠고 이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건 옆과 측면과 후방이 치명적인 겁니다. 팔랑그스는. 근데 이게 거꾸로 치명적인데 이거는 진짜 막강한 거죠. 정면 공격은 진짜 막강한 거죠.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이런 애들이 장창 들고 한 200명 앞으로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섬찟합니까? 섬찟하죠, 쉽게. 이게 전투입니다. 세 번째 약점은 뭐겠습니까? 이게 더 치명적인 약점인데, 나중에. 이게 그리스에서는 통하는데, 이게 다른 나라를 가면 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창병이잖아요. 전 그리스는 평원이 많거든요. 평야에서만 싸울 수 있죠. 네, 우리나라 한반도에선 우리나라는 저런 군대 봤어요, 못 봤어요? 우리는 다 산악이잖아요.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이 부대가 있는데 앞에는 내려오는 거고 위는 올라가고 있어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럼 이러고 있고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이런 산악 지형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나무 있으면 어떡할래요? 쭉 가고 있는데 중간에 나무들이 쭉 있는 거 어떡할래요, 이게? 평지에서밖에 못 쓰는 거예요, 전쟁은. 그래서 산악 지형이나 이런 데 만나면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한테 박살이 납니다. 로마 군대는 저런 거 아니잖아요. 칼이죠, 칼. 로마 군대는. 그리고 방패고. 그죠? 왜? 지형이 다르니까. 얘네랑 붙는데 산악 지형을 그리스 부대가 이걸 끌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끌고. 쉽게 표현하면. 뒤에 잔당들 남는데, 하여튼 저런 부대가 오는데, 그럼 뭐 산을 올라갔다 내려갔다고 흩어지고 나무 사이 벌어지고, 그때 칼 들고 악 하고 뛰어 들어가서 창 찌르는 거 방패로 막으면서 밀고 들어가서 가까이 붙으면 창은 소용없잖아요. 그때 다 도륙이 나는 겁니다. 아주 재밌죠. 그래서 이 전 부대의 기본적인 약점 우리가 한 3가지 봤습니다. 하나, 공성전을 못한다. 두 번째는 측면과 후면이 되고되니 약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었죠? 네, 세 번째는 지형이 평야 지형에서밖에 못 싸운다. 하지만 뭐 하나는 짱이다. 정면 공격 하나는 짱인 지형. 이게 바로 팔랑크스라는 그리스의 독특한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자, 두 편은 더 재밌는데.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 우리 무슨 전쟁이 시작돼야 되겠습니까? 페르시아 전쟁이 시작돼야 되겠죠? 자, 우리, 여기가 바로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리스죠? 자, 이게 전부 다 페르시아입니다. 두 나라가 드디어 전쟁을 벌입니다. 여긴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다림질 잘하는 다리우스 1세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거를 다 먹었습니다. 이집트까지 먹었습니다. 마지막 탐나는 게 딱 하나 있네요. 바로 지중해 해상권.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드디어 군대를 몰아. 당신 야만으로 보이던 그리스. 그죠? 영화 300하고는 거꾸로겠죠? 영화 300에 보면 페르시아가 야만으로 보이지만 이 당시 페르시아가 봤을 때 그리스 저건 뭐 완전히 야만인들이죠. 야만인들을 정복하러 전쟁을 떠납니다. 그리스인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드디어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결전의 날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본격적으로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